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미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또 이야기, 또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선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요. 전일 대비 한 7포인트 정도 빠진 19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긍정적입니다. 오늘 장에서 한 300억 원 정도, 어제 전일 거래에서 한 2천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최근 나흘간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하지만 기관은 반대로 3일 동안 팔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하지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1%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12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가 1%, 또 기아차는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0.5%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28,4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1% 약보합권, 오늘 신한지주, 금융주가 2% 조정을 받으면서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현재 코스닥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0.15% 정도 상승한 550선에 바짝 다가선 5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50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549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나흘간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한 1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시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62,7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6% 상승한 21,750원. 파라다이스는 계속해서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21,000원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단연 눈에 띄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장에서 한 7% 정도 급등하면서 만원을 보인 한 9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만원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0원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FA는 1.2% 상승한 57,100원, CJ는 한 0.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20전 정도 상승한 1113원 8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죠.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일본의 무역 수지가 부진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 부진에 따라서 달러 엔 상승과 더불어서 원달러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한 20전 정도 상승한 1113원 8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한 주간의 경제 지표와 또 주요 일정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과 또 화요일에는 그리 중요한 일정들이 없습니다. 먼저 수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요, 7월 수출입 동향, 일본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소폭의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리 중요한 일정들은 없고요.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주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9월에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제 FOMC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추가적인 지표 확인의 필요성과 또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경계 등에 대해서 발언을 감안했습니다. 연내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월 FOMC 회의에서 힌트를 준 다음에 양적 완화가 10월 또는 12월에 시작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추이가 보일 텐데요. 이제 완만한 주택 미국의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될 전반적인 미국 주택 지표가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표 간엔 다소 엇갈린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엔 주요 일정들이 내재되어 있는 목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요, 보시다시피 6월의 FHFA 주택가격지수와 또 7월 경기선행지수, 8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굵직굵직한 미국의 주요 지표와 또 경제 일정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미국의 잭슨홀 컨퍼런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행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구의 수정을 통해서 경기 판단을 부분을 하향 조정하고 또 저물가와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FOMC 회의록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나 또 연준 관계자들의 출구 전략 논의를 살펴보면서 연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계속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관망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9월에 시작할 것이다, 10월에 시작할 것이다, 12월에 시작할 것이다는 잭슨홀 컨퍼런스의 결과를 본 후에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가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의 8월 PMI 제조업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소폭이나마 그래도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는 수치, 2개월 연속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지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조업지수 PMI 지수는 2개월 연속 소폭이지만 기준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소비 심리 역시 마이너스권이지만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제조업 PMI 지수 개선이 시차를 두고 생산과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과는 달리 유럽 재정 위기의 해결 방식이 성장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체감 경기에는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유로존의 8월 제조업과 또 소비자 체감 경기 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가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PMI 제조업 지수도 완만한 그래도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8월 HSBC 플래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네, 보시다시피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기준치 50에서 조금 하회하는 수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보다는 그래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준선 50을 조금 하회함에 따라서 경기 우려 완화 이상의 효과는 그래도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 당국의 철도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 또 일부 지방 정부에 대한 금융 지원 등으로 시장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잉에 대한 구조 개혁이라는 정부의 그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부양을 통한 강한 성장보다는 경기 하방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 8.3%에서 7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주택 지표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인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로존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7월 마이너스 17.4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되는 유럽의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실리고 있는 시장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경제 일정과 지표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는 방법 5장 파업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7월 FOMC 회의로 공개와 잭슨 홀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또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 장주 매수로 돌았지만 매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이죠. 오히려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현재는 보합권 내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파워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을 놔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적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쪽에서도 조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과 개인 쪽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와의 또 다른 디커플링 현상, 즉 해외 증시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 색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상단 자체를 일단은 터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메이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금융투자 쪽 그리고 투신 쪽의 포지션을 놓고 본다라면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많을 것 같겠고요. 눌림 조정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과 좀 다른 양상인 것이 눌림 조정 쪽으로 열어두고는 있지만 결국은 오후장에서 이 낙폭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지금 예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장 1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직전에 한바탕 밑으로 지금 순간 쏟아낼 것처럼 들어왔다가 그것은 이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 패턴이 자체가 좀 살짝 만들어질 뿐이지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을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다. 고점에 대한 상승 추세가 좀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이제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미결제가 증가되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기존 포지션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정도, 기관계 쪽과 개인들의 트레이딩 정도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익 쪽으로 좀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하락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얘기는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 자체의 매도 포지션들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서 먼저 매도 포지션들을 전향을 못 시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차익 쪽에서 역시 현재 기준에서 베이시스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코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하방 포지션 쪽으로 깊은 백어데이션 상태도 갈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지만 좀 막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의 영향력은 좀 확대가 되고 있겠죠. 종목군들 쪽에서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아래꼬리가 좀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후 종가 부근에서는 이제 여기서 되돌림 눌림 자체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가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는 포지션들이 좀 잡혀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에서 대응 전략으로 좀 놓고 보면 일단 하루 종일 찌글찌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갈자 패턴의 개걸음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두가 다 하방 쪽으로 포지셨던 개인들을 다 털고 올라갔던 포지션이 좀 있었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초반부에 빠르게 개인들이 응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종가 무렵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던 콜풋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이 증가가 되는 포지션. 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는 일단은 양포지 프리미엄 자체를 좀 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서 아랫꼬리가 좀 서서히 달리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이제 막판 부분에서는 좀 낙폭 자체를 좀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 포지션을 강도를 따라가자,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굳이 이 부분을 따라다니자라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전책으로 조금 마지막 고점 부분에 터치를 하기 위한 시장이 그 부분까지는 이제 단타 기준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유리한 상태겠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따라가자라는 것은 이 강도 자체적으로는 이제 다음번에 나타날 추세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자체의 상단 쪽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라 기존의 누적 포지션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면요. 뭔가 방향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247.15에 대한 종가상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전히 시장 쪽으로는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겠고요. 상단 터치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상단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 변곡점을 좀 잡아드리면 위쪽에 조금 놓고 보면요. 30분으로 좀 놓겠습니다. 보시면 위쪽 상단이 250.60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중간 밴드 자체적으로는 248.40 정도로 설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40 정도가 지금 부근에서 이렇게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분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균 단가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정확히 안착이냐 저항이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현물 쪽의 모습을 놓고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큰 그림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짧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안타 전략을 봤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 좀 유리하다. 눌림 매수 이 말씀 드리겠고요. 하단 밴드 앞에서 말씀드렸던 247.15 그 자막상으로 247.10 정도가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가 최종 결정이 좀 되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시장 자체적으로는 깨끗하게 최고점 부분이 252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리죠. 그 부분을 터치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이 부분을 종가상 지켜준다라면 일단은 주 초반까지는 우상향을 가고 싶어하는 힘이 상당히 크다. 결론적으로 해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조정을 같이 동반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와의 철저한 디커플링 장세 그 부분은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 메이저들의 자금 자체가 현재 갈짓자 형태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결국은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은 선물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옵션 쪽에서의 가격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양쪽 콜옵션과 풋옵션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추세를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40.40을 올라타면 매수 포지션을 강히 일관하시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렇게 저항대를 맞고 움직인다라면 매도 포지션을 양쪽 포지션을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는 좀 어려워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오후장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세로 일관하시는 것도 조금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메이저가 한쪽으로 자금을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면 바뀌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아래 꼬리가 달리는 만큼 낙폭 축소 움직임 기대할 수 있겠다. 좀 대응이 힘드신 분은 하지만 관망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쪽에서 외국인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모두 매수세로 돌아온 상태인데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매수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강해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최근 금일 시장 같은 경우 약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네. 시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을 일단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형 섹터 같은 경우 지난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형 섹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별 이 테마성의 흐름들, 개별성 종목군들에 대한 장세,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 쪽에서는 삼성 SDI와 효성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밀릴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17만 원 선의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일단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하고 서울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리가 좀 진행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즉 섹터별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고 종목별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이번 주에도 전개가 될 것이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Z 관련주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은 상태인데 지금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상당히 그 어떤 이 테마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세계 평화공원을 건립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나서 지금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그쪽에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공영이라든가 자연과 환경, 하츠, 루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개별적인 이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충분히 재료에 대한 소멸 부분들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익 관점으로 봐야 되지, 이걸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안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DMZ 관련주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 금지하시고 좀 보유하신 분들 있다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3D 프린터 관련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내년 2월 달부터죠. 일단 3D 네. 프린터에 대한 특허 부분들이 좀 개방이 된다라는 소식이 좀 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적인 전망세가 상당히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가 자동차 부품을 일단 저가로 생산을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계 3D 프린터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작년 22억 달러의 규모였었다면 2019년도에는 65억 달러까지도 확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 18% 정도씩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즉 실적에 대한 성장 이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중이라든가 화천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화천기 같은 경우는 인스텍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MG 관련주라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3D 관련돼 있는 이런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성장이 좀 가능한 이런 섹터들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한번 특징주로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현대상선입니다. 장 초반에 남북 경협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상선도 13% 급등세가 나오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0.8% 상승분은 모두 다 반납한 상태예요. 이런 남북 경협주 흐름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즉 DMG 관련주들도 똑같은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오르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고정권에서는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이 현대상선 같은 경우 금일 거래량도 대량의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네. 이제 금일 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현대상선도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으로 보게 된다면 194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은 187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무리가 없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 하루 동안에 대한 지수 부분들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40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바로 위에는 1970 정도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7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1830에서 40포인트대까지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87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별 섹터의 흐름들로 관심을 좀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지 여부도 지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네.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나가 이번 주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관심 종목 받아볼 차례인데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 보니까 YG1이더라고요. 현재 좀 1% 이상 약세가 나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YG원이 예. 최근에 일단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슈나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YG원 같은 경우 국내 1위, 세계 5위의 절삭 공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과거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요. 위로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세계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주를 포함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수주 잔고가 3천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일감이 현재 가지고 있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3분기 때도 더욱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G원에 지분 투자를 했었죠. 이스라엘 기업인데 이스카가 어느 정도 300억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협력 파트너 관계십을 좀 맺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가 지금 이스카를 통해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보험 쪽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8월 13일 9만 1000주를 포함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즉 수급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조정을 좀 받고 나게 된다면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3,700원권역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000원부터 1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G원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6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아비코전자가 12.5%이고요. 한일 이하와 파워로직스 아가방 컴퍼니가 10%, 영흥철강이 25%, KG인시스가 1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파워로직스만 마이너스 7%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비코전자가 27%, 그리고 영흥철강과 아가방 컴퍼니가 2%, 한일 이화가 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지난주 편입 땐 KG인시스가 13%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KG이니시스인데요. 지난 금요일만 해도 좀 매수가 근처 움직였는데 오늘 바로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금요일 급등이 좀 네.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이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일단은 목표가가 좀 도달했기 때문에 전량 네. 좀 차익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G이니시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장에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종목만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죠. 현재 오늘 장에서 약 보합권 움직임 지속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파워로직스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예.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7%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목표가를 손절가를 좀 하향 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도 상당히 좀 손실폭이 컸었던 그런 모양새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20%가 넘는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약간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현재 찾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기는 다소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를 5,300으로 좀 하향 조절을 하는데요. 일단 다음 주 부근에서는 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다음 주에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일단 단가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오늘 AS 도와드렸습니다. 파워비법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으실 분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NC소프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23만 원 손실이 많으신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CJENM입니다. 매수가가 38,900원이죠.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인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NC소프트와 CJ ENM 그리고 메디포스트까지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일단은 뭐 지난주 좀 악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계에서 그냥 아주 대놓고 후드려 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가도 크레딧 스위스인가요? 네, 그래서 같이 좀 흘러내렸는데 조금 최근에 좀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외인들은 안 좋다, 기관들은 좋다. 그래서 서로 반대 의견을 내놔주면서 목표가도 서로 반대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넥슨이란 회사를 얼마나 많이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무조건 분석을 잘 했겠지만서도 네. 사실 넥슨이란 회사가 NC소프트 지분을 가져가고 난 이후부터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물량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NC소프트가 네. 결제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충분하게 저는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히려 하락한 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전화 연결됐다고 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대표님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NC소프트가요. 네, 그때 18만 3천 원, 4천 원 이래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아무리 안 해도 20만 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팔고 나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뭐 그만큼 내려가지고 네. 네, 그게 어떻게 될란가 싶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도 될까 싶어서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CJENM은요? 네네, CJM은, 한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좀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네. 네네. 이것도 같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언제 도달할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일단 NC소프트는요, 네. 파실 필요는 없으세요. 팔 필요 없습니까? 네, 팔 필요 없으시고요. 아까 좀 다시 네네.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그 NC소프트 지분, 김택진 선생 지분을 넥슨에서 가져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가져갔는데, 넥슨이라는 회사가 국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부분 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NC소프트에서 리니지가 14년, 15년 됐다고 하지만서도 계속적인 최고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리니지 부분 이게 얼마나 잘 더 20년 이상 갈지 모르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보고서로 NC소프트를 그냥 소위 그냥 깐 거예요. 네, 후드려 팼다고요. 네. 그런데 기관들은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 저 같은 그러면은- 경우도 네. 예. 그러면요,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요. NC소프트는 오늘 장에서도 그 흐름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정말 16만 초반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네. 다시 밑꼬리 달면서 쫙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네. NC소프트 항상 그랬듯이 61선이나 121선 라인 깰 때마다 좀 횡보한 경우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길지 않고 좀 버텨주다가 바로 반등을 크게 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와 같은 흐름일 것 같아요. 아. 지금 NC소프트 3분기 역시 리니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네네. 4분기도 마찬가지. 올해 2013년 실적도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조금 현재가 부근 120일,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거의 현재까지요. 부근에서는 충분히 네네. 추가 매수 가능 의견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예.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건 내년 여름까지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는요. 네네. 연말까지는 20만 원 위로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 연말까지 2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자, 그리고 CJENM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보고 사셨을까요?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게임도 모두의 마블 뭐 있고 또 뭐 다 함께 차차차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그 케이블 회사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네네. 뭐 설국열차를 비롯해서 또 CJ, CGV 또 같이 엮여다 보니까 영화산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주가가 잘 가지고 있죠. 네. 자, CJ ENM은 이 종목은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네.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자, 3월달이 한 38,000원대 가격대였고요. 5월달이 4만원까지 한번 갔다가 내려왔고요. 다시 네. 7월달에 41,000원까지 갔다 내려왔거든요. 네네. 자,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3월달과 또 4월달이 빠졌을 때 34,000원까지 또 6월달에 34,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의 모멘텀, 현재 상황과 그때 당시 모멘텀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지금 상황부터 해서 네. 주가가 만약에 3월에서 4월까지 흘러내렸던 또 5월에서 6월까지 흘러내렸던 한 3,000원, 4,000원씩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4,000원 정도 빠지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 한 36,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오히려 36,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고요. 네네. 지금의 보유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네네. 36,000원 정도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보시고 목표가를 한 42,000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갈 때는 46,000원이요? 네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6,000원이요? 네네네 단기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당장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3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갈 겁니다. 아. 네. 예, 예. 지금 예.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아. 그 포인트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도 놀라지 마시고 그때를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 예, 예. 네, 그 예. 포인트를 꼭 놓치지 예. 말아주세요. 네. 자, 메디포스트는 네. 이게 지금 언제 사셨을까요?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한 여름쯤에 네네. 사신 것 같고요. 네. 마이너스 한 40% 정도 예, 예. 지금 현재 되시는데 네. 자, 메디포스트가 좀 이 종목 사실 크게 희망은 좀 없는 종목이에요. 아. 지금 현재 보면 네. 수급 주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사주고 뭐 끌어올려주고 땡겨주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전혀 없고 주봉으로 살펴봐도 지금 아예 주봉상의 라인들 자체도 다 깨고 내려가는 상태예요. 예.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보유를 하시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최근에 추세에서는 그래도 좀 바닥 6월달 지수 빠진 이후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서 다시 그래도 서서히 반등은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또 동종 업계들이 그나마 조금 다시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조금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자리 잡혔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그럼요. 그거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아. 네, 이거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예.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한 반반 확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주식. 아. 저도 상당히 그러면- 많이 본 주식이지만 예, 예.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네. 최소한 정말 반등을 줄 경우에는 한 7만 원 이상까지 상승해 주는 거 지켜봐야 돼요. 아. 당장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비중이 많으신가요? 메디포스트? 아, 그거 5% 됩니다. 아, 5%요? 네, 정리하십시오. 5%시면 정리할까, 예? 네, 5%시면 정리하시고요. 예. 네네. 그거 가지고 아까 저기 ENM 빠지면 사시거나 아니면 S부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예. 이거 기다리시다 날 새겠습니다. 네. 아, 예. 아이고, 예, 예. 예, 예. 어머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요? 아,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아, 비아트론, 네, 비아트론이요. 18,850원에, 네, 18,850원에 비중은요? 40%입니다.
40%요. 18,850원의 비중이 40%.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직접 말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비아트론이 18,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 네, 11,850원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11,850원이요? 18,000이요. 아, 18,000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비아트론이 이거 그래도 IT 관련주로서 저기 납품처 자체가 그래도 삼성 쪽으로 납품 들어가고 LG 다 납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수급 꼬임 현상이 좀 많이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냐면 이게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부터 해서 코스닥 다 같이 빠져주면서 같이 밀려줬는데 그 6월 달부터의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면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았었는데 6월 달부터 해서 어느 정도씩의 매도세, 그래도 6월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인 매도세가 서서히 잡혀주면서 7월 달부터 해서 아예 그냥 던진다는 느낌으로 많은 물량을 7월 초부터 던져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다시 한번 물량을 던져주고 있는 흐름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 정리할게 하고 먼저 한 분이 가시고 또 한 분이 나 또 따라간다 가시고 이번에 또 한 번 또 따라간다 또 가신 거예요. 좀 정리가 이루어진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당장으로서 이 종목이 바닥을 찍은 건 확실하지만서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모멘텀 발생은 아직까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코스닥 전반에 걸쳐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지만서도 아직 크게 특히 오늘장 최근 들어서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바로 그래도 SK하이닉스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장비주들은 한 번씩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에 대한 인식이 끝났고 21선 위로의 차트 흐름이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조금씩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매도세 수급보다는 조만간에 다시 수급 풀림 현상이 나타나 줄 거예요. 네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매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번 바닥 라인에 해당하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21선 타고 올라갈 때 아니면 지금처럼 21선 위로 버티거나 버텨주면서 전 고점 라인 뚫고 올라가 주면서 전 고점 라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16,000원 이상으로 가서 16,500원 라인까지 올라가 주면서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언제처럼 이날 뭐 10만 주 이상 잡히거나 몇만 주 잡혀야 됩니다. 이런 깔짝거리는 15,000주 이런 거 안 돼요. 최소한도로 3, 4만 주 이상 잡혀주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최소한 이틀 이상 잡혀야 됩니다. 이거 당장 그러지 않고서 힘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6,500원 정도 반등 주면서 이때 한번 나왔었죠. 8월 언제죠? 12일 날 나와줬는데 이거 약했고요. 16,500원까지 반등 주면서 기간 이틀 이상 들어와 주면서 주가 끌어올려주면서 16,500원에 종가로 완벽하게 이틀 이상 안착시켜줄 때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가십시오. 안 그러면요 당장에 좀 빠져나오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이나마 낮추셔가지고 17,500원 아로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17,5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또 한 번 121선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1선 라인에 맞추셔서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꼭 좀 제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죄송하지만요. TV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 일진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가요? 22,400원이요. 잠시만요.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22,400원, 비중은요? 50%요? 50%? 아유, 좀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네. 예, 손실이 많으신 상태인데 다음 혹시 종목도 갖고 계신가요? 네?
다른 종목도 갖고 다음 계신가요? 거요? 네. 네, 유진기업이요. 네, 유진기업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또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620원이요. 3,620원. 이거는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매수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4월 한 15일경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꽤 오래 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 대표님이요. 네, 제가 추천했던 네, 종목.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예,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 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일진 디스플레이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만 얼마로 하셨나요? 매수가 24,000원이요? 아니 22,400원이요. 22,400원이요. 네, 바로 봐드릴게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 요거 지금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 보면요. 다시 좀 반등 주면서 20일선 완벽하게 타고 올라갔거든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급상은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다시 7월 말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매도 나갔던 거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물량이고요. 그 물량 고스란히 누가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외인들이 다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시점이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 삼성전자 쪽의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연말 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0원 정도신데 좀 고점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좀 더 상승 가능성 보시고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연말까지 충분하게 빠졌던 라인까지 한 22,000원 정도가 저 가능하다 판단되거든요.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추가 매수 좀 같이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 자체를 한 2만원 정도까지 낮추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정도까지.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수익 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서 한 단가를 2만원대까지 낮추시고 한 22,000원 정도 갔을 때 한 10% 묶고 나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완벽하게 턴 돌아오는 시점이고 또 하나 다시 살아나고 있는 IT주 중에서 가장 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진기업인데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로또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또 하나 유진기업을 제가 이게 올해 초 한 3월, 4월부터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1분기부터 흑점부터 시작해서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와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역시 로또에 대한 부분 알고 있었고 4천억 원 현금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을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지금 어떤 이 포인트를 잡으시냐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바닥권부터 주가 끌어올리면서 첫 번째 모멘텀으로 잡았던 게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로 주가 8월 중순에 한번 살짝 끌어올려주면서 같이 로또로 끌어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나올 모멘텀이 뭐냐면요. 바로 M&A 이슈로 또 한번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또 7월 중순부터 해서 추천을 많이 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또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을 줘서 약간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지만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서 저는 유진기업 목표가를 4,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하게 조금 더 모아가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유진기업은 정말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말 안으로 해서 M&A 이슈 관련한 뉴스가 저는 나올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4,000원까지 제발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4,000원입니다. 저는 이 종목 최근에 대박 시즌 플러스 2에서도 추천을 또 드렸습니다. 목표가 4,000원 잡고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OCI. OCI요?
네. 예, OCI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16만 6천 원, 25%. 25%시고요. 네. 또 다른 종목은요? 다른 종목은 게임빌. 게임빌이요? 네. 야, 좀 게임빌, 네, 문제가 많았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 5천 원에 네. 35%. 8만 5천 원 35%. 아이고, 네. 네, 좀 시급하네요, 게임빌이.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한 종목, 제닉. 제닉이요? 네. 예, 제닉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도요? 3만 1천 원이고요, 10%. 네, 3만 1천 원에 10% 보유하신 지 네. 꽤 되신 것 같네요, 제닉은. 네.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OCI는 언제 사셨을까요? OCI 산지는 좀 제법 됐어요. 그러면 뭐 오래 사신 거죠, 어쨌든? 예. 오래 사셨다가 뭐 팔 기회가 없으시고 바로 빠졌던 건가요? 예. 그럼 한 3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때쯤 사셨고요. 사자마자 바로 빠져 속상하실 텐데 다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럼 OCI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네. 또 제가 또 OCI를 여러 번 지켜보고 있는데 예. 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가끔씩 추천을 하시는 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네. 이제 사업에 대한 다각화 부분이 정말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말 확실하게 판가름된 건 아니에요. 예. 최근에 그나마 조금 올랐던 거는 좀 이슈에 대한 부분도 좀 테마성이 강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잘 올라갔다 약간 쉬어가지만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게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다시 나와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쁜 모습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네. 반등을 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한 17만 원 이상까지는 이게 단기간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좀 나는 장기적으로 봐서 한 뭐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라인까지 올 초 라인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은 17만 원 정도 라인까지 갔을 때 그냥 깔끔하게 한 몇 프로 수익 내고 나올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수급에서 지난달인가 17만 원 할 적에 반은 3분의 1은 팔았어요. 잘 파셨고요. 17만 원 할 적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요. 자, 주가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7월 말부터 해서 기관들이 다 팔았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7월 말부터 해서 쭉 빠지면서 바닥권을 횡보하다가 쭉 밀렸다가 외인들이 이때부터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네. 다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관들이 다시 분명히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오늘 잠깐 살펴볼게요. 네. 오늘 살펴보니까 OCI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히긴 합니다. 연기금에서요. 그러면 오늘 더불어서 내일까지 해서 좀 이번 주 내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네. 주가가 조금 더 17만 원까지 단기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17만 원부터 도달했을 때 17만 원대 마찬가지로 기관이 팔지 않고 네. 그 물량을 가져가는 흐름이 보인다면요. 네. 그때는 18만 원까지 보십시오. 네. 아셨죠? 그러니까 네. 17만 원까지 가는데 17만 원 돼서 파시려면 파시되 아니면 가져가시려면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하실 때 네. 보셔야 되는 게 기관이 정말 더 사주는지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시면요. 예. 여기 혹시 키움증권 쓰시나요? 예.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여시면 예. 그 키움 현재가라고 나와 있는 그 창 여시는 건 아시잖아요. 예.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요. 예. 여기서 여기 투자라고 있어요. 수도 투의 차, 뉴, 건, 기라고 가운데 글자가 있습니다. 예. 여기 투자를 누르시면요. 창이 하나 떠요. 네, 거기서 위에 이제 탭을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여기 보시면 기관들 외인들 매수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제가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어머니. 예. 다른 정보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꼭 부탁해요. 네네네. 예,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내일도 이 시간 상담 이어지니까요. 내일 오후 1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